안녕하세요. 핫한 방송, 쪽집게 방송, 거기에 재미까지 더한 방송, 2018년 마지막 방송, 일요일에서 만나는 개과천선의 안방마님 은별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자, 어느덧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마지막 경마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총 15개 경주가 준비된 가운데요. 마지막 경마일답게 편성 또한 또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스티븐 이어는 언제나 그랬듯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벌써 스티븐 위원과 호흡을 마친 지 벌써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좋은 성적도 굉장히 많이 스티븐 위원이 내셨고요. 좋은 일들도 참 많았던 반년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새벽 조교 이렇게 관찰하는 스티븐 위원 보면 저도 굉장히 응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2019년도 여러분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은 일 가득하실 겁니다. 네, 자, 올 한 해 오늘 마무리 짓는 스티븐 위원. 자, 방송 시청하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도 수고했다고 이렇게 한번 토닥토닥 해주세요. 수고했어.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은별아. 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많이 준비했습니다. 방송 시청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2018년도 마지막 일요일, 네, 따뜻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준비된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18년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채널 짠 고정. 일요 경마 은별이가 궁금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는요, 총 15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여기에 게이트까지 그냥 꽉꽉 채우면서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흐름 안에서 스티븐 위원은 어떤 마필을 또 그 많은 마필 중에 또 정확하게 또 집어서 골라내실지, 네,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네, 2018. 진짜 그렇죠. 2018년도를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네, 바로 상당히 중요한 예, 그렇습니다. 네, 준비는 어떻게 잘 하셨죠? 뭐 저는 그래요.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자. 네. 그래서 그렇죠. 뭐 저는 뭐 이번 주에 부산에서도 계속 또 그렇죠. 상주를 하셨어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주를 제가 네. 매출을 포기하고서 네. 부산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 네, 맞아요. 각오를 했고, 사실 지난주의 성적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했거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못하기 매력 있는 때문에 남자가 왜 성적이 또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누구나 뭐 자기 자신한테 100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일요 경마에서는 100점을 한번 맞아볼 생각입니다. 네, 상당히 마지막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지막이니까 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번 연말을 정말 따뜻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븐 의원님도 연말을 따뜻하게 마무리해 주셔야죠. 네, 최선을. 의원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경주고요. 5경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m고요. 국산 5군이고요. 모두 12마리의 마필이 출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좀 맡겨라. 흔히 말해서 뻔한 답이 있는 마필 한두가 있네요. 1번 골든 티켓인데요. 네. 사실 직전 경주 2착입니다. 2착을 하면서 이번에 승급전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의아하게 뭐 색안경을 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3차권 마필과의 구마신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요 스파클과 골든 타겟만 빈 거예요. 네네. 저는 골든 티켓의 상승세 걸음, 그리고 인코스의 이점, 선행 추라이, 모든 경주 조건이 한 번 더 골든 티켓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승급전이지만 믿고 때려도 되는 중심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승급전이지만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 1번 마필입니다. 자, 골드 티켓을 5경주부터 아주 깔끔하게 콕 집어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1번 마필이니까 기억 꼭 해주세요. 다음은 6경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경주 1300m 국산 5군이고요. 또한 12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사실 좀 엇비슷한 능력 간의 전력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앞선 능력을 보여준 녀석들보다는 네. 아무래도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이번 경주 접전을 펼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3번 해피드래곤 한 번 더 좀 강하게 어필을 해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경주가 약 8개월의 공백전이었습니다. 공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입상에 성공을 시켜줬고요. 11월 30일 역시 4주 만에 정상 출주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승이라는 아주 좋은 기록을 가져왔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승급전인데요.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녀석에게는 직전에 보여다시피 충분히 능력 발휘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또 제가 가장 믿고 있는 또 진겸 기수의 재기승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문제 없이 복승식의 한 자리는 차지해줄 녀석으로 보여집니다. 저번에도 진겸 기수님이 타셨었나요? 네네, 직전에도 진겸이가 타가지고 네. 호흡이 아주- 좀 잘 맞겠어요. 그렇죠. 네. 아주 승부사예요. 절대 놓치질 않죠. 진겸 기수님이 네. 결혼했나요? 아직 안 했죠. 나 이렇게 사적으로 계속 가고 있어. 여러분 저 외로워요. 어떻게 좀 구제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저도 이렇게 뭐 사진만 보고 있잖아. 여기 지금 조인을 기수님 좀 사진만. 조인을 해드려요? 예? 조인은? 아니에요. 제가 뭐 부산까지 어떻게 가요? 전 서울에서 여러분들 서울 경마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부산에 내려가 버려서 아예 거기에 눌러 살면 여러분들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 만난 지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쵸? 그럼 바로 잘리는 거니까 안 돼요. 네. 더 해먹을 거예요. 네. 어쨌든 진겸 기수님과 해피드래곤의 다시 재결합, 재결성. 아마 이번에도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믿으신다고 합니다. 자, 6경주에서는 3번 마필 해피드래곤을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은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00m입니다. 국산 5군 마필이고요. 역시나 그냥 다 12마리야. 그냥 부산 말들이 많나 봐요. 네, 12마리 마필이 또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2018년도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제 자원을 활용을 해야죠. 써야죠. 네. 쓰면은 일단 출전하면은 돈 주니까. 네. 나오는 출전해도 건데. 돈 줘요? 기수들은 이제 인건비 받습니다. 기본은 받는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5차까지 해야 돈이 좀 상금에 대해서 6%를 먹는 거죠. 네. 개인 사장님들이세요. 개인 나도 사업이에요. 기수 할까 봐. 은별 씨는 늦었나요? 키가 너무 커서 안 돼요. 아 그래요? 아니 174가 커요? 173은 거 여기 가면 한기범 소리 듣죠. 아 그래요? 나 키가 너무 커가지고 한기분. 173. 여기는 뭐 좀 먹고 이렇게 키만 컸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겠다. 몸무게는 되잖아요. 48kg니까 몸무게는 되지 않아요? 안 물어봤습니다. 174에 48kg인데 너무 말랐다. 그렇죠. 좀 찌워야 그거는- 되겠다. 그렇죠? 기형 체질인데. 가나에 있는 도와주십시오. 다시 바꿀게요. 174에 51kg 괜찮아요. 괜찮죠. 11kg입니다. 네, 48kg 잊어주세요. 11kg로 가겠습니다. 네. 팔경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1600m 국산 오군 12마리 마필인데 네네. 지금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저 정신없어. 다시 1600m 경주고요. 팔경주는 국산 5군입니다. 모두 12마리의 마필이네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아무래도 세두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1번 토네이도 킹, 여기에 8번 딥 마인드, 여기에 9번 광화문 시대. 이 세두가 아무래도 좀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충만은 그래서 저는 9번 광화문 시대입니다. 네. 데뷔전 당시에 김현중 기수의 등짝이어도 믿고 때려도 된다. 마방에서 승부 의지 정확하게 언급드렸고요. 마필의 능력 역시 새벽 조교를 관찰하면서 된다라는 확신이 있다.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면서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7.3배짜리 가볍게 잡아냈던 마필이거든요. 다시 한번 1600m입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한 번 더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 여기에 김현중 기수의 파이팅 충분히 먹히는 편성이기 때문에 9번 광화문 시대의 연속 입상을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게 팔릴 확률이 크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번 토네이도 킹, 8번 딥 마인드도 이에 못지않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싸무싸하게 네.
애 살까 애 살까 애가 더 좋아 보이는데 약간 고민을 할 수 있는 분산이 좀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중에서는 이제 9번 광화문 시대의 능력을 저는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팔경주에서는 9번 마필 광화문 시대를 집어주셨습니다. 네,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경주.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1000m고요. 국산 4군이고요. 또한 모두 12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트리플 라인 대통령배 4연패 기념 경주라고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아, 그래요? 네, 큰 의미는 없어요. 네. 네. 상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렇죠. 네. 그냥 타이틀만 달아놓는 거예요. 네. 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경기를 보다 보면 또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월급 그냥 받을 수는 없으니까.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이번에 타이틀은 뭘로 하겠습니다. 네. 결제 맞고 서류 맞고. 네. 아, 그럼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금이 되게 많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아주 뛰어난 말들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거. 트리플 라인을 4연패를 기념하는 경주예요. 아, 트리플 라인. 예. 트리플 라인이 뭐예요? 대통령배 4연패를 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최강자라고 볼 수 있죠. 아, 진짜요? 예. 이제 그 녀석이 이제 4년 연속 대통령배에서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4년 연속 그렇지. 대통령배에서 우승했다고 그렇지. 기념할 만하네요.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오질 않았습니다. 네, 그냥 대통령배. 음. 네, 기념만. 박정희 대통령은 딱 1회 한 번 오시고 네. 그 이후에 역대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죠. 그럼 별로 경마에 관심 없으신가 봐요. 아니죠. 그 주머니를 또 채우는데 야리쪼를 하시는 이런. 네? 어쨌든 경마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로. 네, 좋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 좀 좋아하실 만도 한데. 대통령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말고는 안 보셔도 좋아요. 지금 뭐 다들 뭐 바쁘시죠? 조사받고 네, 뭐 다 다들 바쁘세요. 벌금 내고 뭐 씁쓸한 얘기지만 바쁘시고. 남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만 남 얘기 같지는 왠지 남 않습니다만 얘기 아닌 것 같이 되게 공감하시는 표정. 아니 저는 그렇게 크게는 뭐 저는 정직합니다. 네, 그런 걸로. 구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1000m라는 경주거리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네. 사실 얘기해서 액면상 기록으로 본다면 안 되는 마필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게이트 조건이 좋고 1000m라는 단거리에서 한 번 더 강점을 살 수가 있는 2번 스팟이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네. 그냥 묻지마 선행입니다. 건들지마 선행. 앞에 나갈 거니까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외길 인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0m라는 경주거리를 못 버틴다라면 사실 스팟이라는 마필은 서울랜드나 자연농원 아직 있나요? 자연농원? 자연농원이 뭐예요? 자연농원 뭐지? 모르세요? 네. 창경원은 아세요? 네. 창경원은 알아요. 창경은 아는데 어. 자연농원. 어찌됐거나 거기서 이제 마차를 끄는 에버랜드. 그런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1000m의 2번 게이트라면 네. 없던 승부도 있게끔 네. 나와준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스팟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조상범 기수님은 어때요? 이번 중. 신인 기수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죠. 네. 하지만 많은 그렇죠. 마사고라는 나름대로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네. 학교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이제 선행 마필들, 페이스 안배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행말은 곧잘 타요. 조상범 기수가. 네. 어쨌든 스팟이 이제 또 앞서서 선행을 나가준다면 성격도 네. 좋아요. 누가요? 조상범 기수. 스팟이요? 스팟의 성격은 제가 모르겠고 조상범 아, 기수. 이제는 관심 없어요 기수님들한테. 네. 조상범 말씀 기수한테 안 하셔도 돼요. 연락 왔는데 관심 없다고.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가족 여러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많이 좀 시청해 주세요. 글도 많이 좀 올려주시고요. 작은 글들 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내년엔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네, 구경준 스팟입니다. 네, 2번 마필이에요. 구경주에서는 2번 마필 기억해 주세요. 스팟. 네. 그리고 10경주입니다. 10경주
1300m고요. 국산 4군입니다. 모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하네요. 네, 10경주도 역시 뭐 현장에서 승부처를 한번 가져갈 생각입니다. 네. 현장에서 좀 강하게 붙어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의 모든 전력이 좀 결정력 부족이라는 단점을 모두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부족한, 네. 1% 부족한 완성도가 높은 경주마가 없다라는 게 이번 경주의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어떤 녀석을 과신하고 승부를 해야겠다, 배팅을 해야겠다라 하면은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네. 현장 컨디션이라든지 현장 주로 파악도 필수적인 경주 배팅의 조건이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1번 담양공주를 가장 좋게 보고는 있어요. 네. 담양공주가 직전에 유현명 기수가 말을 타보더니 요거는 조금 더 뛰겠다라는 내용을 멘트도 나와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코스의 이점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앞선만 장악해준다라면 네. 여기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근데 좀 최근 전적에서는 그렇게 막 담양공주가 조금 아주 썩 그거 하진 않았나 봐요. 나이스하지는 않았다. 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번 경쟁력 있는 걸음은 꾸준하게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늘어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평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전하는 마필 모두 다 2%. 네.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결정력이 부족한 애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게이트 2점 그리고 직전에 한번 또 떼어보면서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1번 담양공주의 선전을 한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배진운도 좀 좋은 편인 거죠? 그럼?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가 강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10경주에서는 1번 담양공주, 담양에서 왔나 봐요. 네, 이름들도 참. 네, 담양공주님이 또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스티븐 위원님이 찍어주셨으니까 네. 여러분들 꼭 눈여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점프에서 12경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m 혼합 4군이고요. 또한 12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 역시 스티브는 개인적으로 좀 배팅을 해볼 수가 있는 경주가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저는 사실 뭐 예전부터 배터를 할 때도 뭐 1.8배에다가 뭐 사정없이 박아본 적도 있고요. 네. 뭐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 아닙니까? 가요! 뭐 저배당에 그냥 뭐 싹 다 집어넣어 본 적도 있고 하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이 경마에서 매력을 느낀 거는 바로 배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배당을 또 추구하는 이유고 네. 저배당이 생각보다 되진 않더라고요. 저도 뭐 되게 저배당이면 뭔가 확실할 것 같아서 많이 베팅한 적이 많아요. 근데 또 의외의 말들이 또 우승하면 막 고배당으로 그렇죠. 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통계적인 데이터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 숫자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하루에 2개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배당, 그러니까 최저배당이.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경마라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부산 12라운드에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네. 인기 마필들의 뭐 전력이라든지 최근 훈련 시 컨디션이 그렇게 베스트가 아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당이 나올 수가 있는 연출이 되는 그러한 경주다. 그래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승부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경주다. 아, 네. 승부로 가져가는데 그 승부의 오케이. 주축이 될 수 있는 마필은 네. 10번 위대한 광경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최근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기본 전력면에서는 전혀 상대들에게 밀리지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13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 이 단거리 추입 마필, 전형적인 단거리 원단 추입이거든요. 외곽 10번 게이트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또 4코너 돌면서 외곽에서 쭉쭉쭉 올라오면서 라스트에 목차라든지 뭐 일마신차라든지 충분히 역습을 가할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300 단거리에 최적화가 되고 있는 10번 위대한 강경의 변수를 이번 경주에 좀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외곽 게이트인데 굉장히 뭐 매력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추입 마필들은 말 그대로 추입 뒤에서 따라가다가 라스트에 한 네. 발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런 마필들은 오히려 인코스면은 갇혀버리니까 네. 고로시라 그러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근데 외곽에는 슬금슬금 따라가면서 시원하게. 그렇죠. 넓게. 장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좀 뽑아낼 수가 있는 포지션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10번 마필이고요. 12경주에서는 10번 마필 위대한 광경을 또
스티븐 위원이 찍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12번 마필을 저는 기대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쇼핑, 파티, 쇼핑. 제일 행복해요. 쇼핑할 때 행복하고 파티할 때 행복하고. 그래서 은근슬쩍 12번 마필을 좀 추천해 주셨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그러면 살짝 맛만. 12번 쇼핑 파티는 전혀 가능성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아, 여자들이 싫어하겠다. 이러니까 스티븐 위원님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네, 쇼핑 파티 이런 거 좀 호응을 해주셔야지. 전혀 호응 없으니까 여자들은 인기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12번 쇼핑 파티는 집에 가서 쇼핑하고 파티하는 걸로. 네, 그러면 10번 위대한 광경만 일단 기억해 주시고 이거 승부로 가져가실 거니까. 네네. 그쵸? 현장에서 또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열심히 6경주에 대해서 달렸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쵸? 2018년도. 네, 이제 마지막인데 뭐 내년에 대한 남다른 각오 뭐 한마디 있으세요? 뭐 지금 어느덧 제가 이제 오프라인 말고 이제 온라인 쪽에서 네. 공개된 게 지금 7년이 됐더라고요. 네. 7년. 야, 오래 하셨다 진짜. 네, 아유, 이제 저- 넘기실 때 되지 않았어요? 아니, 나 올해 1년만 더 할래. 오래 한 게 아니라 2020년 되면 제가 딱 저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그래도 되고요. 네. 뭐 전수 좀 해주시죠. 네, 뭐 다 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이제 2018년도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뭐 2019년도의 포부는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 2018년도 오늘 금요경마 아니 일요경마 여기를 잘 마무리 짓고요. 네. 여러분들께 박수를 받든지 아니면 채찍을 받든지 채찍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박수 받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네. 2019년도 웃는 얼굴로 찾아뵙는 게 가장 급선무겠죠. 네, 이제 촬영 끝나고 또 다시 부산 가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또 힘을 또 팍팍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산 경마 스티븐 위원이 꼭 한 방 날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지와 호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통장 문자 서비스 꼭 해주셔야 되고요. 060-606-6622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통 한 통이 스티븐 위원이 더욱더 잘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뭐 최선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후회 없는 하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추천 경주와 승부 경주가 또 기다리고 있죠? 네. 네, 오늘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절대 돌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 버실 수 있는 승리의 기운을 가져가셔야 되니까 계속 시청하시는 걸로. 자, 마무리 지을게요. 자, 스티븐 형. 네. 네, 2018년 수고하셨고요. 마무리 잘 고생하셨습니다. 지어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은 채널 고정. 네, 오늘 1위 경마에서는 2경주, 3경주, 4경주, 2, 3, 4경주 연이어서 스티븐이 막건을 공개를 해드립니다. 뭐 현장에서 예시장에서 마필 상태만 이상 없다라면 스티븐이 그대로 한번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뭐 부산 현장 예시장에서 스티븐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2, 3, 4경주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 오늘 승부처는요 7경주, 11경주, 13경주, 14경주입니다. 후반부에 우리가 시원하게 쇼부를 할 겁니다. 7, 11, 13, 14 후반부에 꼭 집중을 해달라. 강조를 드리면서 자 준비한 2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1000m입니다. 국내산 6등급이죠. 별정 A형 방식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애들은 은근히 있어요. 하지만 실전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때려먹을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녀석들이냐가 바로 이번 경주의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외곽에는 10번의 이 닥터위크입니다. 이번 경주 이 1000m를 다시 한번 노림수를 두고 나왔는데 글쎄요, 외곽 게이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조교 때 걸음은 확실하게 늘어났습니다. 주폭이라든지 주행 자세라든지 안정감을 확실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 속에서는 10번 닥터위크를 쉽게 배제하지는 못하겠다. 여기에 판타스틱 거리 있죠. 애도 이제 데뷔가 조금은 늦어졌는데 애도 끌리는
끄는 습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성격이 고약한 놈이거든요. 근데 그런 습성들이 많이 잡히면서 이제는 경주마로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데뷔전이지만 8번 판타스틱 걸 준비는 상당히 잘 돼 있다라는 거. 여기에 4번 골드 샤프. 다른 거 없습니다. 마방에서는 기습 선행을 한번 욕심을 내고 있는데 발주만 잘 나오면 안 될 이유는 없죠. 그래서 1000m를 노림수를 두고 나왔다. 4번 골드 샤프. 조교 때 걸으면 시원섭섭해요. 조금은 좀 짧은 느낌이 있는데 경주거리가 1000m라는 점을 본다라면 충분히 버틸 수가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노림수 충만은요. 바로 1번 시크릿 레거시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더 있습니다. 분명히 더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조개를 보고 느끼는 것, 그리고 실전에서 그리고 직전의 조교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얘는. 데뷔전에 탄젠트 편성이었습니다. 탄젠트 여기 나오면은 뭐 10,000원 걸면은 단성식 1.0배도 아니고 마이너스 9.8배. 10,000원 걸면 9,800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탄젠트의 강편성, 데뷔전, 그리고 직전의 가보데이, 워낙에 좀 빠른 편성 속에서 최근에 졸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인코스의 이점, 그리고 30조 울줄리 마방의 울줄리 조교사의 오른팔, 이 조성공 기수의 1번 게이트. 이거는 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요. 3번째 정도만 따라가도 능력이 됩니다. 1번 시크릿 레거시를 중심에 놓겠습니다. 1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고요. 4번 골드 샤프, 여기에 8번 판타스틱 걸, 외곽에는 10번 닥터 위크까지 챙겨가겠습니다. 부산 3라운드입니다. 1300m 국내선 6등급 별정 A형 방식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먼저 이 신말을 한두 소개를 할게요. 8번 이 석세스 파티인데, 일단은 이번 1300m를 노리고 나왔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조교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어떠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조교도 좋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혈통적으로도 뭐 1300m가 결코 불리한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8번 석세스 파티 요거 한번 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분명히 가져주시고요. 외곽에 밀려있는 12번 이 동방워리어, 과연 외곽 게이트가 어떤가? 불리한가? 아니면 외곽이라 해도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좀 뽑아낼 수가 있는지 포인트인데, 일단 후자예요. 어차피 따라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가 전혀 불리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자체,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흐름 속에서는 12번 동방워리어의 중반 역습도 충분히 강한 무기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서 뭐 현장에서 인기 1위까지 가나요? 2번 이 세렌디피터인데 최근에 가서 깨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편성 자체가 결코 야들야들한 편성은 아니었다. 이번에 인코스의 2점, 최근 들어서 가장 만만한 편성, 그리고 적정거리 1300까지 유리한 조건 속에 있다. 저는 4번 부경된 리를 충마로 갑니다. 최근에 프랑스와 기수가 등에 칼을 많이 꼽아요.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고, 우리가 프랑스화 때문에 항구라 두구라 뭐 주머니가 터질 때까지 돈을 한번 집어넣어 본 적도 있습니다만, 프랑스화 때문에 뭐 주머니가 가벼워진 적도 있죠.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인데, 직전에 1600m에서 3착입니다. 직전에 1600을 노리고 나간 거 맞아요. 맞는데 이번에 1300m를 나왔다라는 건 저는 적정거리라는 핵심 포인트가 숨겨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프랑스와 저는 뭐 이제는 정신 바싹 차려야죠. 조선경마의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코스 내측에서 초반에 빠르게만 선입권만 잡아준다라면 여기서는 뚝심 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면을 펼칠 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4번 부경대입니다. 4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2번 세렌디피터, 여기에 8번 석세스 파티,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 동방 워리어까지 관심권입니다. 자, 4라운드입니다. 1300m 국내선 6등급 별정 C형 방식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이 정도 편성이라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오픈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힘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요거 사야 돼 말아야 돼. 불안한 인기마야 아니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인기 마필들을 좀 걷어내드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영광의 스타를 노림수를 두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코스라는 건 이 조선경마에 상당히 큰 무기로 작용이 되니까요. 다만 1번 영광의 스타는 아직까지도 호흡도 그렇고 지구력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불안해요. 여기에 2번 백두대우가 차라리 11번이나 10번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면 우리가 배팅권에 안고 가겠습니다만 인코스가 분명 독이 될 수가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 불안성을 안고 있는 2번 백두대우도 날려버리겠다. 자, 1번, 2번을 걷어낸다라면 이건 뭐 때리고 받치고 두 방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5번 조이 오브럭을 중심에 놓고 가십시오. 데뷔 전에 생각보다는 걸음이 안 나왔어요. 다만 애도 힘으로 뛰고 뚝심이 상당히 좋은 말필이죠. 혈통도 이제 한센 혈통을 지니고 있는데 1300까지는 가볍게 잡아 돌리는 그간 혈통적으로도 검증이 되고 있는 마필이죠. 자, 이번 경주 5번 조이 오브럭은 선행 출하입니다. 앞선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또 11조 김보경 마방 이제 신규 마방 이제 4개월 5개월 됐나요? 지금 뭐 눈치 작전할 이유가 없죠. 각종 마주님들에게 뭔가를 계속 어필을 해줘야 되고 지금 부산에 말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김보경 조교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거다. 5번 조요브럭 인권이라면 대가리값이다. 6번 카린이 있는데 직전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편성이 셌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잘 뛰었다. 저는 아예 카린이라는 애는 관심도 없었던 애거든요. 근데 직전에 복귀를 보니까 너무 잘 뛰었고 이번에 훈련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다. 여기에 7번 성산 사이먼만 가져가면 되는데 26주에 장기 공백이 있습니다. 장기 공백이 있는데 과연 이 장기 공백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느냐. 주행 재검 때도 1분 01초 8 많은 힌트를 줬고요. 무엇보다도 성산 사이먼의 훈련 상태라든지 컨디션이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 조이오브럭 요 녀석을 중심에 놓고 6번 카린과 7번 성산 사이먼 요 두 마필 쪽에 힘을 한번 실어볼 수가 있는 부산 4라운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 일요경마에서도 변함없이 정보의 정상 부산까지 이원 취재를 다니시면서 이 한파 속에서 이 추위를 뚫고 마필의 컨디션이라든지 또 사양 관리 또 마방 승부 이지를 직접 보고 직접 들어야지 믿음이 간다. 역시 부산까지 가셔서 취재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도 15개의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1경주 그리고 15경주 이 두 개의 경주는 정상희 의원이 책임을 져주신다고 합니다. 그 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의원이 경마방송을 애청하시는 경마팬 여러분들께도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보의 정상입니다. 전주 토요경마만큼만 잘하자. 이게 이번 주의 모토입니다. 2018년을 마무리 짓는 한 주인데 제주, 부산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일요경마는 완전 올 부산이죠. 1경주 승부 추천 들어가고 막판 A급 추천 역시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재밌는데요. 전주 토요경마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성하늘의 막권을 제가 추천드려서 12번마 대성하늘에 5번 보넨젤로 승부 들어가서 536.5배 어마어마한 거예요. 1경주 때 얼마나 드셨을지 드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무래도 뭐랄까요 배당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사실 제가 중후반에 메인 승부 9경주에 11번마 KM블루에 88 빅토리로 들어간 12.2배 단통 막권 이런 거보단 덜 드셨겠죠. 금주도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게 제 목표고 1경주 그런 막권이 있냐 고급은 아닌데 요거 짭짤합니다. 가보죠. 1300입니다. 1300 레이스 때문에 내측에 2번마 메이저 파워 같은 마필에게 혹하고 쏠릴 소지가 큽니다. 능검 합격 이후에 연습주행하고 실전에서 걸음 대봤다 이건데 다 나왔어요. 성곤이가 레이스를 꾹 참고 들어간 것도 있고 방해받은 것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으나 직선 구간에서 최선 다한 걸음입니다. 저 정도가 맥시멈이다.
혜선이가 남의 말 타고 승부 잘 걸어주는 건 압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키를 잡고 있는 건 누구냐? 이겁니다. 막판에 날라오는 걸음이 너무나 선명했던 마필 3번 마 쌈바리듬. 방동성 조교사가 197승으로 3승 남겨놨는데 금주에 그걸 다 해내긴 어렵지만 마필 쓴 거 보면 목표는 잡은 것 같아요. 3번 쌈바리듬 끝걸음이 워낙 뛰어난 마필로서 거리 적성 1300에 제가 봐서는 2번 메이저 파워를 껌으로 밟아줄 놈이다. 잡습니다. 안쪽에 좀 쓸만한 게 5번 화랑의 챔피언 같은 마필이 있긴 있는데 기수 변경 들어간 게 영 마음에 안 드는데요. 최시대랑 이 등짝구감이 맞는 스타일의 마필이 아니에요. 외곽으로 가죠. 명신이가 입장을 해냈습니다. 제가 토요경마 때 대성하르를 잡아낼 때 거기 인기 1위 마필이 3착됐는데요. 6번 투어브라더 원준이었거든요. 최원준이.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원준이를 뭘 믿고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김명신이가 1년에 몇 번이나 오는 친구예요. 등자가 깊을 대로 깊어가지고 이거는 승마하는 듯이 레이스를 타고 직선 구간에서 채찍은 씁니다만 밀어주질 못하는 부조화가 일어나는 기승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 순회 공연에 12번 게이트에 9번 배짱 지난 경주 올 때 보면 대가리 못 온 게 명신이의 실착이다. 이거는 이번에 뚜껑 까봐야 돼요. 요 근래 컬러즈 프라잉의 새끼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어맨더라고 과거 29조의 배우 강윤식 조교사 과천에 거기에 있던 모마를 둔 새끼인데 어맨더도 중장거리형이었거든요. 9번 배짱이란 마필. 이거는 명신이가 말 때문에 왔다. 그런데 성재가 타면 얼마나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냐. 잡아야 됩니다. 3번 9번 마권. 예, 가장 위로 올리세요. 3구는 뭐 그냥 자동빵 주력입니다. 하나 더 외곽입니다. 12번 마 퓨전파크. 늦발 이후에 프랑소아가 재보는 걸음이었는데 마필이 좀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직선 구간 걸음이 살아 올라오거든요. 이시돌 옆에가 목장 주고 또 마주인데 요거는 팔 수 있는데 안 팔고 쥐고 지네가 이 마필 등재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12번 퓨전파크 거리 적성에서 1300 다른 기타 마필들보다 저는 우세하게 봅니다. 세 마리면 족하다. 주력은 어디다? 3구마권이다. 쌈바리듬 날라올 때 아주 기깔났는데 1착으로 날라올지 2착으로 날라올지 이 방동성 마주의 197승에 하나 벽돌을 쌓을지 현명이가 의미 없이 타는 게 아니에요. 3구의 주력에 12까지만 읽어주실 레이스 1호 경마 첫 부산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경주 15라운드 갈까요? 이건 뭐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 경주 같이 싸운 세트들도 많고 승급전 치르는 마필에 공백이 길어진 마필도 있고 휴양 이후에 복귀전 치르는 마필들도 있는데 10번 캡틴 보스 놓고 두 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났거든요. 캡틴 보스. 캡틴 보스 놓고 두 방은 없는 막판 15경주의 명품 순도 100% 중국산 아닌 토종단통 100% 오리지널 10번 놓고 한 군역 한 놈만 더 붙여드립니다. 현장에서 뵙도록 하죠. 스티븐 위원도 연말 잘 마무리 지으시고요. 스티븐 위원의 경마방송을 애청하시는 경마팬 여러분들도 2018년 12월 30일 일요경마 기분 좋게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고요. 자, 파이팅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2018년도의 마지막 경마일인데요. 파이널 라운드 15경주 메인 승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역시 시작하는 스타트 1라운드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좋은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산 7라운드 스티븐이 개가천선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300m 국내선 5등급 핸디캡이고 암말 한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2마리 게이트를 꽉 채워놨습니다. 역시 파이널 2018년도 이제 후반부 갈수록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티븐은 그러려고 부산에 내려와 있고 그러려고 부산 조교를 주중에 계속 관찰을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딴 거 없어요. 충마 선정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흔히 말해서 엇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질 배당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거예요. 적중이 항구라란 단어 아시죠? 바로 이번 경주가 그런 경주를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쌍승시까지 노림수를 두고 있는 배팅의 중심은 있습니다. 여기서 한방마권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분명히 항구라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인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부산 11라운드 스티븐이 비밀작전 승부를 선정을 했습니다. 1000m 혼합 4등급에 12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5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을 뛰면서 조금씩 변화를 보이거나 최근에 주춤거리고 있는 녀석들이 다수입니다. 자, 충마를 우리가 제대로 좀 선정을 해야 되는데 뭐 현장에서는 10번 짜잔이라는 마필 30조 데뷔전을 치는 신마인데 주행검사 때 너무 많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현장에서 인기 1위 갑니다. 하지만 뭐 이 경마라는 게 그렇죠. 이게 인코스에 있으면은 무조건 놓고 때리는데 외곽 게이트의 변수는 분명히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저는 10번 짜잔이 충마가 아닙니다. 그 외의 마필들 중 정말 노림수를 둬야 될 이유가 명확한 녀석이 있고요. 이번에 뭐 승부 의지도 상대를 보고서 해볼만 하다,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습니다. 확실한 충마가 있고 10번 짜잔이 있다라면 요거 한 방에 붙여서 시원하게 한번 쇼부를 보겠습니다. 부산 13라운드 스티븐이 오아시스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600m입니다. 국내에서 3등급 핸디캡이고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이번 경주는 사실 현장에서 체제 배당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만큼 충마 선정이 좀 까다로운 경주고 흔히 말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우리 옛날 속담이 있는데요. 그것도 충분히 적용이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필을 믿던 그 마필을 한 번 더 두들겨 봐라. 그 마필의 컨디션이 어떤지 최소한의 내 돈 들어가는 건데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힘드시다면 스티븐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오아시스 믿고 있는 충마, 확실한 컨디션 회복, 여기에 강한 의지, 등짝도 믿음직스럽습니다. 충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방에 붙여서 시원하게 한번 쇼부를 보겠습니다. 부산 14라운드 스티븐이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800m 2등급 핸디캡이고요. 12마리 모두 꽉 채워서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되는 마필이 너무 많죠. 되는 마필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흔히 말해서 뻥카라고 하죠. 우리 먹이는 상당히 먹기는 좋아 보이지만 막상 먹어보면 설탕 덩어리라든지 아니 밀가루 덩어리라든지 아무 맛이 없는 것들, 그런 애들이 여기에 몇 도 섞여져 있습니다.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얼큰한 아주 뭐 매운탕 같은 그런 녀석이 있기 때문에 맹탕들 걷어내겠고요. 아주 얼큰한 거 한 방으로 후반부 제대로 한번 똘똘마리로 엮어서 2018년도 마무리 스티븐이 책임져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정말로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2018년도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현장에서는 하지만 똑같아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일요일 스티븐 위원의 추천 경주는요. 개과천선 7경주, 비밀작전 11경주, 오아시스 13경주, 그리고 메인 승부 14경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과천선 7경주, 비밀작전 11경주, 오아시스 13경주, 메인 승부는 14경주입니다. 네, 아시죠? 마지막까지도 아실 겁니다. 현장에서 답답하시면 자, ARS 누르시면 되는데요. 번호는 060-606-6622입니다. 060-606-6622. 거기에 새롭게 변경된 무통장 문자 서비스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자, 올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 네, 저도 너무 즐거운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더욱더 유익하게,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기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올 2019는
2019년도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길 저 은별이가 빌게요. 그러려면 오늘 마무리를 아주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일요경마 제가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에 다시 만나요. 2019년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